안녕하십니까? 심리학 박사 치타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연구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게으름 사건 수사 보고서. 저는 치타입니다. 육상 최고의 포식자, 시속 110km로 달립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냥은 하루 30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23시간 30분은요, 완전히 정지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것이 최적의 에너지 휴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찰일지 127일차. 매우 특이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비논리적입니다. 치타는 사냥감이 있을 때만 움직입니다. 사냥감이 없다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에너지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다릅니다. 위험하지도 않은 대상을 회피합니다. 과제라는 것을 포식자처럼 피합니다. 실제 위험은 피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매우 비합리적인 우선순위 체계입니다. 127명을 관찰했습니다. 그중 78%가 동일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해야 할 일 앞에서 회피 행동을 보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비난을 시작합니다. 왜 나는 게으를까라고 말이죠. 저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 종족의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그 사건의 진범을 찾겠습니다. 사건을 재현하겠습니다. 시간은 밤 11시 47분. 장소는 침대 위. 손에는 핸드폰이 쥐어져 있습니다. 유튜브 쇼츠 38번째 영상 시청 중입니다. 옆에는 노트북이 있습니다. 내일 마감인 과제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파일입니다. 5분만 더 보고 시작하자. 2시간째 반복되는 독백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 자체도 회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의지가 약해서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집중력이 부족합니다. 모두 틀렸습니다. 수사 결과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범인은 당신이 아닙니다. 진범은 당신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뇌 속에 4명의 용의자가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신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이름 편도체, 별명 더 하이제커, 납치범. 이 용의자가 무엇을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를 신문하겠습니다. 이름은 편도체, 영어로 아믹달러죠. 뇌의 측두 옆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어요. 크기는 아몬드만 해요. 하지만 이 작은 기관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칼턴 대학교의 팀 피킬 박사, 그리고 셰필드 대학교의 푸시아 시로이스 박사, 두 연구자가 153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fMRI로 뇌를 실시간 관찰하는 실험이었죠. 참가자들에게 어려운 과제를 제시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과제를 본 순간 편도체가 붉게 타올랐어요. 마치 뱀을 본 것처럼 반응했죠. 그리고 정확히 4초 후 모든 참가자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편도체 납직, 아믹달라 하이잭이에요. 작동 원리를 설명해 볼까요? 1단계, 당신이 어려운 과제와 마주칩니다. 2단계, 편도체가 이것을 위협으로 인식하죠. 3단계, 0.2초 만에 코르티솔이 분비돼요. 4단계, 전두엽의 혈류량이 23% 감소합니다. 전두엽은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영역이죠. 혈류가 줄어든다는 건 기능이 마비된다는 의미예요. 물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회피예요. 딴짓을 하는 거죠. 유튜브를 보거나 SNS를 확인하거나 청소를 시작해요. 편도체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위협으로부터 도망치는 거니까요. 당신의 뇌는 지금 사자를 만났습니다. 과제가 사자보다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매우 겁쟁이 같은 뇌지만 당신을 보호하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도망쳤는데 왜 더 피곤할까요? 두 번째 용의자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를 소환하겠습니다. 이름은 미완성 과제, 별명은 더 헌터, 유령이죠. 1927년 베를린의 한 식당에서 발견됐어요. 러시아 심리학자 블루마 자이가르닉이 발견했습니다. 자이가르닉은 웨이터 23명을 관찰했죠.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계산이 끝나지 않은 주문은 완벽하게 기억했습니다. 계산이 완료된 주문은 즉시 잊어버렸죠. 기억률 차이는 무려 90%였어요. 이것이 자이가르닉 효과, 자이가르닉 이펙트입니다. 미완성 과제는 뇌의 인지적 긴장을 유발해요. 과제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정신 에너지를 소모시키죠. 컴퓨터로 비유하자면 백그라운드 앱입니다. 작업 기억, 즉 램의 용량은 한정되어 있어요.
인간의 평균 작업 기억 용량은 7 플러스 마이너스 2개죠. 미완성 과제가 그중 3, 4개를 점유합니다. 실제로 사용 가능한 메모리는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침대에 누워 쉬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당신의 뇌는 지금도 작동 중입니다. 시작하지 않은 과제들이 좀비처럼 따라다니죠. 보고서 써야 해. 이메일 답장 안 했어. 운동 가야 하는데. 이 생각들이 계속 램을 갉아먹고 있어요. 게으름뱅이가 실은 가장 바쁩니다. 뇌 속에서 말이죠. 역설적이지만 사실이에요. 차라리 대충이라도 시작하는 게 진정한 휴식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겨요. 그럼 왜 시작을 하지 않는 걸까요? 세 번째 용의자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용의자는 수백만 년 전부터 당신 안에 있었어요. 세 번째 용의자입니다. 이름은 DNA, 별명은 더 서바이버, 생존자죠. 하버드 대학교 진화생물학과 데니얼 리버만 교수. 그는 20만 년 인류 진화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원시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불필요한 칼로리 소모는 곧 죽음이었죠. 사냥 성공률은 25에서 30%에 불과했어요. 4번 중 3번은 실패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에너지 보존이 최우선이었죠. 즉각적인 보상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도록 진화했어요. 기초 대사량만으로도 1200에서 1500kcal 필요합니다. 사냥 없이 가만히 있어도 이만큼 소모되죠. 불필요한 활동은 생존 위협이었어요. 그래서 뇌의 도파민 보상 회로가 특별하게 설계됐습니다. 즉각적인 보상에만 반응하도록 말이죠. 사냥감을 잡았을 때, 과일을 발견했을 때, 그때만 도파민이 분비돼요. 치타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30분 사냥, 23시간 30분 완전 정지. 사냥감이 없을 때 발가락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효율이죠. 지구에서 가장 빠른 스프린터가 되는 비결이에요. 에너지를 아는 겁니다. 당신의 DNA는 당신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움직이지 마라. 에너지를 아껴라.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생존 본능이죠. 20만 년 동안 선택된 최적의 전략이에요. 공부나 운동을 하기 싫은 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즉각적인 보상이 없으니까요. 당신의 DNA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죄책감을 느끼시나요? DNA는 무죄입니다.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뿐이죠. 하지만 마지막 용의자가 남았어요. 이 용의자는 당신의 자유를 훔쳐갔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용의자입니다. 이름은 빼앗긴 시간, 별명은 더 리벤지, 복수자죠. 2014년 네덜란드 위트레헤트 대학교 크로제 연구진이 2,43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어요. 중국의 신조어 복수성 늦잠, 보복성 야근을 학술화한 연구였습니다. 질문은 간단했죠. 낮 시간 동안 얼마나 자율적입니까? 직장인의 89%가 통제권 없음이라고 답했어요. 육아를 하는 사람은 92%였습니다. 자유시간은 하루 평균 37분에 불과했죠. 37분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밤에 잠을 줄였습니다. 피곤해 죽을 것 같은데도 핸드폰을 놓지 않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야간 활동이 아니죠. 심리학 용어로 자율성 회복 욕구예요. 자기결정 이론, 셀프 디터미네이션 티어리에 따르면 인간은 3가지 심리적 욕구가 있습니다.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죠. 이 중 하나라도 박탈되면 보상 행동이 나타나요. 낮 시간 동안 자율성이 박탈됩니다. 상사가 시키는 대로, 아이가 요구하는 대로 움직여요.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밤이 되면 보상이 시작돼요. 이 시간만큼은 내 것이다. 수면을 희생해서라도 자유를 되찾으려 합니다. 밤샘 유튜브는 노는 게 아니에요. 처절한 자유의 몸부림입니다. 빼앗긴 자아를 회복하려는 시도죠. 당신이 오늘 하루 얼마나 억압받았는지 보여주는 증거예요. 비효율적입니다. 다음날 더 피곤해질 것도 알고 있죠. 하지만 그래도 해요. 자율성은 인간의 기본 욕구니까요. 4명의 용의자를 모두 만났습니다. 편도체, 미완성 과제, DNA, 빼앗긴 시간.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들은 모두 당신 편이었습니다. 수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4명의 용의자를 모두 신문했죠. 편도체, 미완성 과제, DNA, 빼앗긴 시간. 각자 범행 동기가 명확했어요. 하지만 결론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편도체는 당신을 보호하려 했어요. 위협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든 거죠. 미완성 과제는 당신의 뇌가 정직하게 반응한 겁니다. 끝내지 않으면 잊지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DNA는 생존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20만 년 동안 검증된 방식이죠. 빼앗긴 시간은 자율성을 되찾으려는 몸부림이었어요.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하려 한 거예요. 범인은 없었습니다. 모두 당신 편이었어요. 게으름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뇌가 합리적으로 작동한 결과죠. 자기 비난을 멈추셔도 됩니다.
과학이 증명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만으로는 변화가 없어요. 아, 내 뇌가 그런 거구나. 알았다고 해서 내일 과제를 시작하진 않죠. DNA 때문이구나. 안다고 해서 운동을 시작하진 않아요. 과학적 이해는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해요. 뇌를 이해했으니 이제 뇌를 속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 박사로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뇌는 합리적이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허점이 있어요. 그 허점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뇌 해킹법 4가지를 공개합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죠.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자이가르닉 역이용. 기억하시나요? 미완성 과제는 뇌를 괴롭힙니다. 이걸 반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1분만 시작하세요. 딱 1분이면 됩니다. 시작한 순간 뇌는 완료를 원하게 돼요. 스탠퍼드 대학교 BJ 포그 교수의 연구죠. 1분 시작 후 평균 지속 시간은 17분이었습니다. 뇌를 속인 거예요. 두 번째, 편도체 달래기.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면 도망치라고 명령해요. 그럼 위협 수준을 낮추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10점짜리 과제를 1점으로 시작하는 거죠. 일단 아무렇게나 써보자. 틀려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 편도체의 경보가 67% 감소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의 실험 결과예요. 세 번째, 도파민 트릭 활용. DNA는 즉각적인 보상에만 반응한다고 했죠? 그럼 즉각적인 보상을 만들면 됩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드세요.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세요. 하나 지울 때마다 도파민이 분비돼요. 책상 정리 체크, 파일 열기 체크, 첫 문장 쓰기 체크. 작은 성공을 축적하는 겁니다. 네 번째, 자기 연민 허용.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가끔 쉬어도 괜찮습니다. 미루는 날이 있어도 괜찮아요. 자기 비난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텍사스 대학교 크리스틴 네프 교수의 연구죠. 자기 비난 그룹과 자기 연민 그룹을 비교했어요. 6개월 후 자기 연민 그룹의 생산성이 38% 더 높았습니다. 당신에게 친절하세요. 게으른 게 아니라 인간인 거예요. 완벽한 치타는 없습니다. 완벽한 인간도 없죠. 저도 사냥에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다음날 또 달립니다. 당신도 그러면 됩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관찰일지 127일차를 마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게으름이 당신의 석이 아니었어요. 뇌가 당신을 지키려 한 거였습니다. 이제 뇌와 협력하세요. 대항하지 말고 함께 가는 거죠. 인간 여러분, 조금씩 달려보세요. 치타처럼 빠를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속도로 가면 됩니다. 이상 치타 박사의 게으름 사건 수사 보고서였습니다.